포스코, 도대체 왜 이렇게 리튬에 이토록 진심일까요? 포스코홀딩스가 프랑스 베올리아의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국내 수산화 리튬 공장 생산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시옷 발음. 베올리아의 자회사 베올리아 워터 테크놀로지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생산법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의 통합 리튬 생산 시스템을 설계 및 납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현재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전남 광양에 짓고 있는 연간 25,0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에 적용됩니다. 이 솔루션은 원료염을 정제할 때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핵심 공정인데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화학적 공정인 HPD 증발 결정화라는 기술의 과정에서 수자원을 재사용하고 폐수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물 사용량은 최소화하고 리튬 생산량은 극대화해서 지속 가능한 리튬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죠. 이 베올리아의 노하우를 통해 친환경 수산화 나트륨 생산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 생산량도 최대로 갖추고 거기다가 물도 아껴서 ESG 경영까지 아주 칭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에서 시작한 철강 기업이었죠. 왜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렸냐? 지금은 철강을 중심으로 한 종합기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사업 부문을 총 6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강의 비중이 가장 크긴 하죠. 여기에 무역, 건설, 물류 소재, 그리고 기타 이렇게 총 6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곳 역시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름 아닌 2차전지 소재 이쪽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가 가장 유명하죠.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도 여기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름이 나오죠. 여기가 전남 광양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베올리아라는 곳의 기술을 적용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른바 ESG 경영 이쪽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겠죠. 지난 2021년 4월에 설립한 법인인데요. 리튬 광석을 공급하는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스가 참여한 합작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1년 5월에 전남도와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부터 전남 부지를 매입하고 광양 공장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산화 리튬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2차전지 소재를 만들게 되겠죠. 다들 잘 아시는 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름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더 익숙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2차전지 소재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요. 최근에 2차전지 소재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룹 차원에서 이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의 특징이라면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만드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리튬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도 포스코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면서 재활용과 관련한 사업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재 확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나섰습니다.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보도자료인데요. 호주계 광업회사 이런 곳에서 2차전지 배터리용 천연흑연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는 리튬 같은 원자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걸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까지 만들어내고요. 이걸로 재활용까지 하는 2차전지에 있어서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은 제법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갖는 거 이것도 좀 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드가 튀르키예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MOU를 체결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9개월 만에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기만이 아니고요. SK온 그리고 포드 이 회사들도 미국의 켄터키 2공장을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폴크스바겐이나 GM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것들도 비슷한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몰아치듯이 전해졌던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투자 소식들이 최근에는 주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전기차 시장, 여기 시장 자체에 대한
시장 성장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판매 둔화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그리고 중국, 보조금을 줄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에 나와가지고 지금 전기차 수요가 썩 좋지 않고 신차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별 회사가 밸류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고 해도 대외적인 변수 같은 거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까지 발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요, 산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